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3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저희가 어느덧 33회, 3,4만 회수까지 왔어요. 눈앞에 아른아른하르네요. 오늘 방송이 되도록 3,4만 방송이 될 예정이어야 하는데 작가님만 잘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잘하고 있죠. 이게 삼삼하다는 말이 좋은 뜻이잖아요, 시온님. 네. 그런데 국내 정세도 지금 최순실 게이트, 그다음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죠. 나는 박근혜 이름은 빼주고 싶어. 아니에요. 빼면 안 돼요.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아예 그 논거의 가치가 없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박근혜가 한 거기 때문에 이름이 그건 들어가야 물론이지. 돼. 네이밍이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데. 나는 오히려 박근혜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최순실 게이트만 못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러니까 같이 박근혜 최순실 그래요. 게이트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이라고 같이 하면 가야지. 그 두 사람의 조합 있잖아. 바보 대통령과 그 바보 대통령을 조종하는 뭐 무속인이라고 해야 되나? 비선실세 이 두 사람의 조합으로 트러스트가 이루어지잖아. 네. 나는 그냥 최순실 게이트라고 해야지 최순실의 존재 지금까지의 사태를 부인하고 방조한 보수 세력까지는 난 그게 간다고 생각해요. 내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삼삼하지가 않잖아요. 미국도 말이죠. 저희가 목요일날 녹음을 하는데 어제 수요일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지금 나 여기 방송에다 미국 국가 깔아야지. 스타 스팽글드 배너. 그랬습니다.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네, 당선 축하드리고요. 당선 네, 축하드립니다. 당선은 축하드리죠. Our 네. shamanist, you are racist. World War coming out. 최대한 삼삼해 보도록 저희는 아날람만큼은 노력을 하겠고요. 자, 뉴스 시간입니다. 저희 아날람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쓴다는 의견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네. 요새도 있어요. 저는 저희가 중간중간 한 번씩 풀었잖아요. 발해난다도 그렇고. 근데 또 이제 계속 물어보시면 왜일까 생각했더니 에피소드를 쭉 들으신 게 아니고 골라서 들어서 그러신가 보다 싶어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정주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거든요. 근데 골라서 들으시니까 또 물으시는구나.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발해는 그냥 발해인데 발해난다는 저희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요.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전개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이 저희 말투도 얘기를 좀 하나하나 빠르기도 얘기를 하고. 하나하나 풀지 않고 빨리빨리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저희가 스튜디오를 만들면 해결됩니다. 천천히 얘기하면 해결돼요, 되거든요. 진짜? 해결되지. 하루 종일 녹음하게? 그래도 되지. 전 못해요. 2시간, 한 시간 더 저는 하면 되지. 못해요. 하루 종일은 못해요. 하루 종일 하자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하면 된다. 근데 그래서 그 어려운 단어라고 하는 것 중에 제가 웬만한 건 다 푼 것 같아요. 우리 중간중간에. 근데 대표님이 자주 쓰시는 말 중에서 메타적이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메타적이다는 게 그냥 거리를 둬서 본다는 거예요. 맥락적으로 사고를 하기 위해서 거리를 둬서 본다. 왜냐면 이제 뭐 지금도 우리가 뭐 오늘 얘기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네. 뭐 내일은 아니잖아 사실. 미국 시민도 아닌데. 그때 우리 영향 안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런 건 똑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남일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남일 같죠. 한 4, 5년 뒤에 4, 5년이 그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6년이면요. 초등학생이 대학생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4, 5년 뒤에 갑자기 머리 위로 폭탄이 날아가. 인천의 월미도에 사람들이 놀러 갔다가 항공모함을 발견한다든가. 아니 왜 뭐 나비 이제. 효과란 말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나비보단 크잖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한미군 얘기 많이 하니까 주한미군 부담금을 높인다. 그거 어차피 다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뭐 서로 이렇게 뭐 힘드니까 돈 내고 같이 합시다. 이거 난 그런 건 동의한다니까. 그런 건 동의한다니까. 나는 돈을 좀 더 내자 뭐 이런 거는 얼마나 협의할 괜찮아요? 수 있어.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우리 옛날에 물 안 사 먹었잖아. 근데 물 돈 내고 하는데 뭐 물값이 얼마다 이거 오케이라니까 그런 거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아까도 했지만 뭐 내가 우리 강릉 속초에 저기 해냉면 먹으러 갈까 갔더니 항공모함 발견하고 우리 속초 온 김에 저기 저 통일 전망대 갈까 그랬더니 그 머리 위로 폭탄이 날아가고 있고 엄마 이게 마지막 전화일 것 같아. 뭐 이러면 좀 무섭잖아요. 그럴 수 있다. 네. 그런 거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어부들이 100년 전에 네. 양희선 있죠. 양희선. 봤을 때 정말 뻥쳤을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커. 아니 저거는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는 거잖아. 그거는. 디자인도 완전 다르고 그림으로도 완전 못 본 다르고. 거죠. 그 상상 속에 쇳덩어리가 없던 바다에 둥둥 떠가지고 왔을 때 크고 아름답다. 일본에서는 그 쇠가 이제 검은 빛을 띈다 그래서 흑선이라 그러죠. 네. 예, 일본에서 쿠로부네라고 했었는데 일본 사람들도 그 공포는 비슷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흑선이라는 거는 대중 일본 가요에 참 많이 나오는 소재예요. 그래서 그래요? 흑선에 대한 얘기가 별거 아닌데 아이돌 가수의 가사 이게 되게 상징적인 어떤 뭐가 있어요. 놀라움. 어떤 돌에 음. 무서운 것에 신기한 것에 새로운 것에. 자 그렇습니다. 빅뉴스
예전부터 저희가 한국의 사이비 종교사를 한번 다루기로 했었어요. 그죠? 이게 워낙 큰 프로젝트라 한국의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한국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굉장히 강성한 나라예요. 네. 많은 나라고. 그런데 사이비 종교를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봤었는데 한 회에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이비 종교는 교리상 그 맥락이 정밀하지가 않아요. 일맥상통하는 게 없고 난삽하거든요. 종류도 많아.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이비 종교에 붙들려 있다 탈출한 사람 이런 분들 모실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 근데 이건 그렇게 사이비 가면은 우리 그것은 알기 싫다네. 그것은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알고 싶다네. 그러니까 위험. 그것은 알기 싫다. 나는 아니 그 알 10. 욕해서 지금? 10. 그 알 10. 아 나는 이거 위험해서. 위험하죠. 이거 위험해요. 길 가다가 팔 맞는다. 눈 뜨고 봤더니 머리를 다 잘라가고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난 또 솔직히 그것도 있어.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데 사이비 종교를 바라보는 예를 들어 종교인이 아닌 입장에서 네. 거리두기를 했을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나한테 피해를 안 끼치면 상관없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면 상관없다. 근데 나는 솔직히 상관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떨 거야 지금.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비라고 들었던 네이밍돼 있는 분들 말고도 네. 사이비 종교 예를 들어 성추행한 목사가 그대로 다닌다? 수많은 헌금을 갈취한다? 사이비지 그거. 그렇죠. 맞죠. 맞아. 사이비지 그거. 맞지. 사이비지. 그게 왜 사이비가 아니야? 어떤 불교 스님이 뭐 무슨 공양 그 뭐 엄청난 그런 걸 뭐 사람들 시주받은 걸로. 시주받은 불단하고 뭐 나가서 뭐 자기 그걸 위배되면서 뭐 성매매야 마서 간다? 뭐 무슨 저기 뭐야 비구니 네. 여자 승려들을 뭐 성추행한다? 사이비지. 사이비죠. 사이비지. 근데 그 종교가 사이비냐 아니냐는 왜냐면 JMS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좋은 말씀 자체가 좋은 거 안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렇지. 나 사실 그렇게 생각해. 그 안에 있는 경전에 난 몰라 그건 안 봐서 모르겠어. JMS 욕만 써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욕이 잔뜩 써 있으면서 이 개들 나한테 다 몸 바치고 옷 빨개 벗고 나한테 다가와 이렇게 써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써 있을 거라는 거지. 좋은 말씀 있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행태를 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 다 사이비야 거의 다. 아닌 게 드물다. 아닌 게 드물고 그리고 이건 약간 딴 얘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특검은 네. 리차드 도킨스가 와야 된다. 리차드 도킨스 말로 이 특검에 완벽하게 부합된 인물이다. 어째선지. 정말 신나게 분쇄할 거예요. 그분이라면 이거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째선지. 이분이 이제 그 굉장한 무신론자고 네. 이 사람 종교 파괴자잖아. 이 사람은 종교 파괴자예요. 이 사람은 심지어는 나처럼 그러니까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것만은 사이비로 쳐줄게. 나머지는 믿든 말든 상관없어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문제인 거죠. 종교가 사라져버려. 이 사람은 종교가 곧 사이비. 종교 자체가 곧 사이비다. 혼을 비정상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에서도 기독교를 조곤조곤 그 진짜 파괴하고 심지어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요 자기한테 그 만들어진 신 그런 류 이후에 온갖 욕설 메일을 웃으면서 읽는 영상이 있어요. 침대에서 자기한테 이런 메일이 왔다면서 웃으면서 이게 엄청난 진짜 악플인데 그걸 웃으면서 읽어줘. 영국의 진중권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진중권님보다도 그럼요. 더 강해. 진짜 일단 또 이분이 또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생겨서야. 미남이죠. 그냥 미남이잖아요. 솔직히 미남으로 쳐줄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니에요, 미남이에요. 미남이에요. 미남이야. 또 이 미남인 사람이 엄청나게 시니컬하고 해박한 지식으로 파괴를 일삼으니까 욕 편지를 읽어도 욕 같지 않아요. 미담 그리고 읽으면. 그분이 평생 여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특검으로 와야 된다. 특검은 리차드 도킨스다. 이거야말로 이 사람이 한번 내 장담대 무보수로도 온다 그럴 것 같아. 사람들이 독일 검찰 수입하자 그랬는데 아니다. 아니야. 리차드 도킨스를 수입하자. 리차드 도킨스가 오면 이게 다 해결돼. 다 분쇄가 돼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지.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네, 그분을 그렇답니다. 강추합니다. 좋습니다. 리차드 돈키스 잘할 것 같긴 해요. 잘할 것 일단 그 사람이 너무 신나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내 장담대 무보수로 와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다 생각하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와서 왜 그런 거 있죠. 자기 학자니까 학자들은 열망이 그게 있어요. 현실 사회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열망, 실제로 나의 도움이 되고 적용하는 거. 아니 최태미만 봐도 거기 불교, 무속, 기독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종교의 악이 여기 다 있어. 말하자면 그 생물학자들이 아마존 탐방하는 것처럼 정말 현지에 와서 그죠. 그러니까 마치 그 원시 생물을 관찰하듯이 얼마나 여기가 자기가 일생 평생 디스했던 사람들의 보고란 말이야. 심지어 그 샤먼이 우리나라 정치계와 재계를 좌지우지했는데 그렇네요. 그분이시네요. 일국의 대통령이 혹세미문 돼서 이용당하고 종교가 이렇게 나쁘다라는 걸 밝힐 수도 있고 그 사람 머리도 좋고
전투력도 좋고. 아니고 이건 또 도킨스 형은 내가 진짜 진심으로 얘기한 거고요. 농담으로 빠지자면 나는 저기 검은 사제들 구마해야 된다. 바티칸에 진짜 있습니다. 돈도나. 구마하시는 분들. 정말 있어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하시는 분들을 좀 우리 교황에게 요청하셔서 돈돈이는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좀 이렇게 네. 오셔야 된다. 일단 위험한 발언이지만 내부자들부터 좀 구마를 해야 된다.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빅뉴스.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우리 이번 주에 이 얘기할 겁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사연도 풀고요. 사연 풀기 전에는 저희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함량,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대표님. 네. 이 사연은 주제가 철학적이에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소피의 세계 뭐 옛날 이런 책들. 나도 모르는 연상기후. 진정한 나를 알려면 나에게 파괴를 당해. 파괴 좀 그만해. 왜요? 맨날 파괴하고 다녀. 저 사람 지금 2016년이 나를 위한 해야. 전 세계가 파괴당하고 있잖아. 근데 진짜 2016년에 정말로 유수한 대문호 석학 다 죽고 막 다 파괴당하고 난리야. 사연자는 31살의 여성분이시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 늦깎이 대학원생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자랄 때도 그렇고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었고 수동적이고 무언가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타입은 전혀 아니었다 그래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적으로도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보수적인지 모르겠으나 보통 자기는 난 보수적인 사람이야. 나는 성적으로 개방적이진 않아. 라고 말하면 대체로 그 사람이 개방적이진 않죠. 뭐 신중하다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고 주목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타입도 아닌데 주목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굉장히 길게 풀어주셨어요. 읽어볼게요. 주목받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주목받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할 것 같아서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그래요. 자기는 남자를 그런 식으로 만날 생각도 없었고 그냥 호기심에 모바일 채팅 앱을 다운받아서 외로우니까 술 한잔 하자는 식으로 프로필을 올렸대요. 거기에는 자기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 신분이 노출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했던 모양인데 사연자분도 장난기가 동해서 개방적인 꼭 뭐 성적으로 해프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활달한 그런 여자처럼 굴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의 남친과 대화를 트게 됐고 남친도 말을 재미있게 하고 자기도 가상의 캐릭터 그 캐릭터 하나 만들면 이전의 거짓말들을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캐릭터가 이제 형상화되는 거죠. 말하자면 점점 더 구축되겠죠. 자기 가상의 캐릭터를 굴리는 게 재밌다 보니까 카톡을 하게 됐대요. 원래 처음에 카톡을 하게 될 때는 왜 카톡으로 썸 타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걸 한 모양인데 우리가 만나는 일은 없을 거다. 카톡으로 썸만 타자 이런 식으로 처음엔 출발했대요. 네.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보고 싶어서 오히려 자신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게 됐다고 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그러다 관계가 시작되었고요. 그러면서 사귀게 된 거죠. 사연자는 남친을 만날 때는 진짜 운 좋으신 분 아니에요? 누가? 이런 채팅 앱으로 두 분 다. 이런 채팅 앱으로 만나서 이러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뭐 모르는 거지 뭐. 그런가? 세상에 뭐 별의별 경우가 다 있는 거지. 그 별의별 경우 중에서 안 좋은 경우가 좀 몰려 있다고 왜 보통 다들 알고 있지 않나? 그렇지 뭐 않나요? 케바케지 뭐. 되게 안 좋은 케이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드러나니까 아무래도 눈에 보이게. 왜냐면 아무 일 없이 사귀는 사람은 뭘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앱에서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사귀었다 이런 경우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니 뭐 없지도 않아요. 우리의 평균 나이. 우리 주변에 없어서 그런가? 아 그렇고 참 제가 그만 그렇네요. 네. 우리의 평균 나이대를 생각. 그렇네요. 사연자분은 남친을 만날 때는 자기가 만든 캐릭터처럼 당연히 굴었죠. 이런 게 뭐냐면 좀 야한 옷도 좀 입어보고 원하는 것도 분명히 말하고 거절도 확실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톤도 높아지더래요. 자기 자신도 활달해지고 그게 죄책감이 들면서도 너무나 재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죄책감이란 건 뭐 거짓말 한다는 느낌? 그렇죠. 속인다겠죠. 이게 진짜 내가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이시겠죠. 나중에는 그 캐릭터가 점점 자신이 되어가는 걸 느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남친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또 여친들도 있고 그쪽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쪽 그룹을 만나게 될 때 자기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어떤 칵테일을 좋아한다. 그건 그냥 설정이었는데
이제는 그 술이 눈앞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섹스 온더 비치요. 이렇게. 뭐야? 칵테일 이름이 수백 개가 있는데 왜. 남친 주변이 아는 사연자와 사연자의 원래 지인들이 아는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 이 두 그룹이.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두 그룹은 서로 만난 적이 없겠죠. 없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남친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남친한테 화를 낼 때 즐겁대요. 누구한테도 그렇게 분명하게 당신이 날 화나게 했다고 말하지 않고 살아오다가 그럴 수 있다는 게 좋대요. 남친이 조르면 못 이기는 척 뭐 교복 코스프레 같은 걸 해준다든지 되게 적극적인. 그러게요. 예, 좋다. 뭐 이런 걸 하는데 원래의 인격, 원래 살던 다른 세상의 자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분이 원래 인격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기가 남친과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들에게 들키면 어떡하나 이런 심리도 있대요. 남편은 남편? 아니, 벌써 격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남친은 원래 세계. 그 원래 세계라는 참 표현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뇌리 바뀌는데 원래 세계의 기준으로는 꽤 날티나는 사람이래요. 남친은 자신도 그렇게 과감히 입고 있는 모습을 들키는 것이 죄를 짓다가 족발되는 느낌처럼 그런 불안한 어떤 그런 것도 묘하게 있대요.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변화되면 되는 건가? 그냥 이체로 계속 두 가지 모습을 유지하면 그냥 되는 건가? 그래야 되나? 처음에 연기였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는 거. 나는 지금 잘못하는 건가? 나는 거짓말쟁인가?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가? 즉 나는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인 고민까지 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연이었고요. 제가 옛날에 배낭여행을 오래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에 나갔을 때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여러 가지 규준이 있잖아요. 네. 뭐 유교적인 문화도 있고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윤리적 층위들이 중첩돼 있는데 외국에 나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날 보는 사람도 없고 거기선 좀 자유롭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모습이 자기 진짜 성격이다. 어떤 이런 속설 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진실성이 나름 있겠죠. 그 얘기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경우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이분의 사연을 제가 들으면서.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인식이 박히면 사람한테 사람 심리가 타인이 자신한테 기대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사람한테 있잖아요. 특히 그렇죠. 어린아이한테 있죠? 있죠. 네. 어린아이는 성장기 때 어른들에게 어떤 기대를 받는가 그것을 지향하게 되거나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하면서 인격이 형성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국민학생 때 네. 웅변 대회에서 1등을 했었어요. 웅변. 예, 전교 웅변대에서 반공 웅변대에서 1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대표로 서울시 전체 대회 나갔어요. 거기서 제가 2등을 했고 1등이 저랑 동갑내기였던 여학생이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나 홍 작가의 캐릭터로 어린애가 뭉변에서 이랬을 것 같아. 초등학생 여러분 질펀하게 흔들어. 보통 아니, 그렇지 않고 이승복 탈모 어린이가 혐오를 나오죠. 멈춰주세요. 그때는 풍성했습니다. 보통은 이승복 어린이로 나와서 빨갱이를 무찌르자 뭐 이 고사리 손 가득 모아 굳게 다짐합니다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써주잖아요. 그죠. 애들은 그냥 스피커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 어른들이 잘했다 그러고 상을 주고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는 주목받잖아. 내가 썼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아니 근데 대회에 나가면 대회까지 큰 나가면 대회 나가면. 그럼 이미 선생님들이 다 써줘요. 그래서 나는 빨갱이들한테 분노를 하는데 그 분노는 되게 신나는 분노였어요. 내가 화를 내고 분노니까. 칭찬받는 분노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 근데 제가 그 1등한 제가 은메달을 딸 때 서울시대에서 금메달을 딴 그 여학생의 네. 한마디만 듣자마자 난 2등이구나 바로 알았거든요. 뭐였길래요? 북한 TV 여자 아나운서 같아요. 여러분 할 때 여러분 하면서 그 50년 맞다. 민족의 한이 그 꼬맹이 목소리에서 딱 나오는데 그 몸에 빙이 돼서. 나는 웅변가다. 대단했습니다. 진짜. 아니 그 북조선 TV 여자 아나운서 그 까라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는 가수대 임재범이 나와서 순간 이미 난 울 준비가 돼 있잖아. 그래서 그 나의 빨갱이들에 대한 신나는 분노에 그 어른들이 칭찬해주는 그 도취된 세계 있잖아요. 걔 웅변을 들으면서 전 거기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탈됐어요. 몇 개월 동안에 도취해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대표님, 네? 해결해 보세요. 아니 뭘 얘기를 해. 이거 그거지. 사람이라는 게 제가 늘 우리 영화 얘기할 때 내가 많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게 입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할 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 이미지가 자기 안에 어떤 뭔가 뭐 그게 가슴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머릿속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어쨌든 간에 어딘가를 지칭하며 내 안에 어떤 나 자신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외부랑 발현될 때 결국 그 사람은 사람을 표현하는 건 좌표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좌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계하고 있을 때의 그 모든 것의 총합인 거죠. 예를 들어 뭐 남자 여자야 몇 살이야
몇 년대생이야. 어떤 식으로 뭐 초등학교 나왔어, 국민학교 나왔어, 소학교 음. 나왔어. 뭐 4년제 졸업이야. 뭐 한국이야, 남한이야, 북한이야, 유럽이야. 뭐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뭐 이런 것들.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엮어냈던 그 사람이 뭐랄까 섭취했달까? 그 사람이 뭔가 받아온 그 모든 데이터들의 총합으로 그 사람 자체가 규정되는 거잖아요. 규정이란 말이 좀 폭력적으로 느낀다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기도 거기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러니까 나가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나가서 나오는 모습이 욕망 그 자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속설이라니까. 그지. 뭐가 진짜인지도 솔직히 모르지. 왜냐면 지금 이분이 지금 겪고 있는 게 일종의 그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리플리 신드롬. 네, 이게 본인은 또 이제 재밌잖아. 재밌죠. 아니 당연히 재밌지. 이런 류의 이게 그 전형적인 그 뭐야 커피 프린스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심리잖아요. 남자 척 들어가가지고 이게 주로 이제 순정 만화 남자들이 좋아하는 만화나 소설 쪽에는 없어요. 이런 서사가 잘. 왜냐면 남자가 여자 기숙사에 여자로 들어가서 여자들과 뭐 이런 이상하잖아. 그런 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그런 어떤 이런 서사 순정 만화 있죠. 이런 서사 많잖아요. 그런 케이스인 거죠. 뭐 근데 남을 속이는데 그 자체가 재밌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거 좌표가 점점 분명해지는 거야. 아까 예를 들어 나랑 시호님이랑 예를 들어 만났다 칩시다. 근데 시호님과 내가 그냥 별로 모르는 사이야. 인터넷 채팅 말고 이 사람 내가 이름도 몰라. 시온만 알고 있어. 얼굴이랑. 그러면은 뭘 해도 상관없잖아. 예를 들어 내가 일부러 뭐 막대모가 한남충 연기하면서 걔 트럼프 난 너무 좋아. 연기 아니시잖아요. 맞아. 다 좋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 이 사람과 좀 진심이 되고 뭔가 좀 서로 좌표가 있고 막 하면 서로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는 면이 생긴다는 거. 다른 의미의 조심스러움. 이게 낯선 사람이라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친해지면서 생기는 조심스러움도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왜냐면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속속들이 알아가기 때문에. 부표마냥 그러니까 떠다니다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조심을 원래 자기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정된 캔디라고 해. 잘 모르겠어. 그 캔디가 조심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아니 근데 그것도 자기 안에서 그것도 나온 본인이잖아요. 거잖아. 아 그렇지.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게 걱정도 되고 혹은 걱정할 것인가 아닌가도 잘 모르겠고 이분이 지금 왜냐하면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고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지도 않잖아.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가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천천히 시점이라는 믹스하면 될 것 같은데. 천천히 믹스해라. 그래서 이 고민의 솔루션을 완벽하게 내준 영화가 있습니다. 뭔데요? 그걸 감상을 일감을 추천합니다. 공각기동대라고 있습니다. 공각기동대 프로젝트 니고 제로이치가 네. 인터넷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생명체가 생긴 건데 이 생명체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생명인가? 그렇죠. 나는 프로그램의 일부인가? 나는 버그인가? 라는 자아를 가졌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다가 이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니 이 범죄의 대상이 누군가를 추적하는 쿠사나기 소령님이 계세요. 네. 이분은 온몸이 사이보그고 뇌만 네, 사람인데 사람이죠. 그다음에 항상 의심해요. 내가 이게 진짜 난 사람인가 로봇인가. 사람인가? 내 기억엔 사람이었다가 로봇가 됐는데 이거 자체가 이식된 거 아닌가? 나 원래 그냥 제조된 로봇 아니야?라는 게 그래서 영화상에 보면은 자기 몸이 공장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몸을 가진 애들이 네, 걸어다닌단 말이야. 그런 거에서 이제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정체성에 대한 그 프로젝트 니고 제로이치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니고 제로이치가 나중에 하나가 돼요. 하나의 인격이 돼버린다. 그래서 나중에 넌 누구야라고 했을 때 나는 부산하기도 니고 제로이치도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굉장히 뭐 되게 헛소리 같지만 그래서 정신으로 존재하는 게 되는 걸로 끝나고.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하다못해 아주 극단적인 예로 뭐 경상도에서 흔히 말해 보수적으로 컸다 칩시다. 근데 네. 뭐 서울에 우연히 대학을 가게 돼가지고 서울에 갔더니 좌파 빨갱이들이랑 놀면서 그럼 애가 바뀌었어. 빨간불이 들어서 우리 애가 학교에서 술도 안 먹고 뭐 이렇게 그냥 되게 착한 아들이었는데 엄마들 생각에는 얘가 그 서울 갔더니 막 저기 살인의 촉에 나오듯이 뭐 이 어대생들이랑 저기 MT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물든 거지. 아니 근데 이게 물들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옳지 않잖아 표현 자체가. 물들었다는 표현 자체가 틀려 먹었잖아. 물들어 물 해도 안 되는 사람 많아. 그런 말 해도 저리가 씩씩 이런 사람 많고. 저리가 씩씩. 그게 아니라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씩씩한데 근데 왜냐면 자기 마음에 그게 들었다는 얘기야. 떨어져 자기는. 있는데 지가 흡수해 봐. 아니 그 사상이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거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변했잖아. 물론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이 아니냐고. 아니지. 이분 같은 경우는 억눌려 오던 게 발현된 걸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내성적이다, 자기 욕망, 자기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걸 분명히 말할
수 없었다. 그게 어떤 그 소심함과도 연결이 돼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는 원하는 거를 분명히 말하지 않고 하는 상태가 자기한테 편안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의 어떤 그 말씀하신 쪼가 그러면은 그 욕망도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거지. 지금 대표님 말은 있죠. 지금 이러고 싶은 욕망도 아니 이게 본인이 때려도 못하는 건 못해요 원래. 맞아요. 원래 자기 안에 그런 게 있었던 거고 혹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욕망하는 뭔가 있었겠죠. 그게 말씀드린 불편했었던 그게 혹은 뭐 그냥 동경했었던 뭐가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게 우연한 기회에 나온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요 문제는 그러니까 요 해결이라기보다는 분리는 해야 되는 게 자기가 자기 안에 몰랐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해서 이것이 무언가 내 모습인가 고민하는 그거와 자기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쨌든 거짓말로 시작했으니 그 거짓말 예를 들어 지금 어떤 거짓말이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그것까진 거짓말이 아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이분이 어떤 거짓말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분이 지금 거짓말 약간 속이는 느낌이 든다는 게 내가 보기엔 그 같은 무리끼리 뭐 자기들 지금 집단끼리 서로 공유가 안 된다며요. 그런다는 건 자기 어떤 디테일한 어떤 신상 명세란 명세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뭐가 공유가 안 됐겠지. 그러니까 본인은 또 남자친구 친구들 만났지만 남자친구는 자기 친구 안 만나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는 교정을 그러니까 픽스를 해야지. 네. 어떤 식으로든 그게 뭐 자기가 이렇게 살겠어를 말하든 아니면 뭐 용감하게 나 사실 이랬어라고 뭐 해서 두 개를 섞든 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둘 중에 뭘 한다고 해서 옳지 않은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이분은 두 개를 섞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를 속이고 있다라는 왠지 모르는 죄책감과 그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여전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왠지 불안한 거야. 신중하신 분이니까. 섞인 거지. 그래서 그 감정 체계가. 예전과 다른 지금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뭔가 날티나게 노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속이는 게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그 감상의 이미지가 그렇죠. 자기 행동까지 묻어버려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본인 생각에 지금 본인 입성 뭐 말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두가 자기가 생각 옛날엔 저 날라리들 이런 방식을 지금 자기가 채택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옛날엔 자기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사실 날라리를 욕하는 심리에는 저렇게 되고 싶은 심리도 저는 같이 갖고 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는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뭣도 없으면 화가 안 나요. 날라리를 봤을 때. 그건 위협감을 사실이잖아. 느끼겠지. 외려. 위협감이 오고 관심이 없지. 그렇진 않죠.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관심이 없어요. 위협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 피어싱을 온 얼굴에다 한다던가 얼굴에 되게 많은데 피어싱 문신이 많이 한다던가 이런 거 보면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보통 그 정도 레벨은 날티라고 안 하죠. 날티 아니야 이 정도? 그건 날티가 아니야. 제가 너무 과한가요? 그거는 우리 저번 방송에 나왔던 란츠크네트. 그러니까 날티가 란츠크네트 보러 날티 난다고 안 해요. 제가 마음이 너무 그로테스크하다 넓군요. 그러지. 그런 거는 이제 날티와 그로테스크는 다르다. 그건 이제 너무 같고. 제 기준에 날티인데.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금 심정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자꾸 생기는 거를 조금 경계를 하고 두 개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속인다라는 거는 분명히 뭘 속인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뭐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려가면서 모든 걸 명명백백히 다 뭐 나의 뭐 엉덩이 뒤에 보면 뭐 어디에 점이 있고 뭐 이런 걸 다 비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렇게 다 솔직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기억을 잃을 때 날 찾아줘야죠. 엉덩이 좀 알아줘야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적당히 하면 되는 건데 보통 어릴 때 대학이 바뀌거나 직장이 바뀌면 사람이 그 문화 때문에 약간 변하는 게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류의 계기가 약간 좀 더 그런 류에 비해서 좀 더 개인적이다 보니 조금은 그게 좀 많지 않으셨던 거죠. 당황스러우신 것 그리고 같은데. 이분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친하고 죄송하지만 헤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헤어진다고 가정하고 그러고 나면 지금 이렇게 자기가 싫은 바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화가 나면 화도 낼 줄 알고 그다음에 뭐 흥이 좀 이렇게 생기면 교복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칼섹스를 한다든지 야한 옷도 입고 날티나는 남자친구와 같이 걷는다 하는 게 지금 즐겁잖아요. 그러면은 남친이랑 헤어지면 다시 그렇게 안 내가 할까요? 다 즐거운데? 아니 다시 안 할 거냐고. 그러면은 다시 그냥 그 평소에 보수적이고 내성적인 뾰로롱 돌아가진 않을 거 뾰로롱 아니에요. 돌아가서 그냥 그래 지나가는 폭풍이었어 이러고 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렇게 사는 분도 계세요. 살 수 수도 있는데 있어요. 그게 옳진 않잖아. 아니 옳지 않은 것도 아니 아니에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즐겁더라는 걸 알게 됐으면 맞아요. 그게 진짜 그러면은 그거를 남친에게만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남친이랑 헤어지게 되면 버리는 것인가 남친이랑 세트로 그 즐거움이 묶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데 내가 즐겁다. 그럼 그거 하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내가 왜 공각기능도 얘기를 했냐면 이걸 선택했으면 저걸 꼭 버려야만 한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데 저것도 하는 사람 이게 다 돼요. 그리고 옷이라는 것도요. TPO잖아요. 그 늘상 직장 생활을 이렇게 야하게 입고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 만날 때 좀 이렇게 프리하게 입을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아 그럼 그럼. 그거랑 남자친구에게 뭔가 속이는 뭔가 있다면 그거는 따로 해결하시라. 그건 내가 생각에 그 속이는 것만 예를 들어 네. 좀 만약에 정말 좀, 뭔가 속인 게 있다라고 클리어하게 한다면 풀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뭐 이래도 되나 이런 건 아마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네. 그냥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왜냐면 예를 들어 그게 안 그런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떤 커플도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는 되게 민망한 짓 많이 해요. 그렇죠. 맞아. 뭐 그런데 그거 갖고 저기 뭐야 뭐 이렇게 그건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굳이 저에게 물으셔서 제가 단답형으로 얘기해 드린다면 둘 다다. 근데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본인 스스로에게 좀 당황하셨을 수 있겠다. 당연히. 그럼 당연히 이해할 수 나한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모양이 그래. 있었나 이런 모습이 있었나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연기라고 지금 이분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연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그거 꼭 연기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거 어떤 설정된 캐릭터 그것은 그 설정된 캐릭터 자기 마음속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본래 모습이라고 해놓고 나의 진정한 모습과 가짜의 모습 이런 식으로 두세 개를 양분해서 고민할 어쩌면은 필요는- 둘 다 설정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어쩌면 둘 다 설정이지. 따지고 보면 연기가 사람이 어떤 남한테 어떤 식으로 계속하면 그 보인다라고 연기 하는 거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없는 거는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이해가 되고 몰입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데 이해가 되고 몰입이 됐다는 건 내 안에 그게 있다는 얘기지. 전혀 뜬금없는 거는 그래서 배우들도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류의 마음과 행위가 자기가 연기한 캐릭터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거 갖고 감독님이나 작가랑 싸워요. 뭐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막 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저녁 시간에 모테키에서 네. 그 나가사마서 대사가 네, 이해가 안 네. 된다고. 이게 왜 남자들한테 한남들한테 왜 이게 치명적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일남들한테. 그렇지, 일남들한테. 근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지금 한남충을 연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연기하고 있지만으로가 아니라 연기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라고. 그런 거를 이미 좀 클리어하게 인정해야 좀 뭐가 됐든 예를 들어 그걸 그대로 버리든가 지양 예를 들어 저는 한남충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걸 지양 해가지고 이제 그걸 좀 고치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다른 걸 아예 그걸 흡수해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사람이 너그럽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술 먹고 그럴 수도 있고라는 거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지. 막 연기했다 내가 혹은 여기서만 특별하게 내가 뭘 했다라는 식으로 자꾸 뭘 앞에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코어의 여러 가지 입체적인 모습들을 다 깎아내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만 남기려고 하는 거지. 뭔가 어떤 아까 이분이 말했던 보수적인 의미의 네. 그런 뭔가 착하고 수수하고 뭔가 조심스러운. 근데 내 이분이 아까 말한 게 굳이 얘기하자면 그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걸 이렇게 뭐 좋게 말하면은 조신한 여성이요. 뭐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그 공격성이 제거된 수동적인. 그런 수동적인 여성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죠. 좀 뭐 근데 그걸 본인이 좋아하는 건 난 상관없는데 본인에게 이런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왠지 좋을 것 같아서 글로 돌아가겠다. 그것도 본인 선택이지만 그걸 굳이 뭐가 더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면 그렇죠. 좀 아니다라는 거죠. 가치 판단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 만났을 때 본인 모습이 안 입어본 옷인지 자꾸 입어서 익숙해질 옷인지 아니면은 몸에 안 맞는 옷인지 자꾸 입어도 몸에 안 맞는 옷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몸에 맞는 옷을 맞추면 되잖아.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두 개를 아니면 또 이게 너무 그 모습이 내가 좀 너무 좀 불편하다. 그러면 남자친구 만났을 때 원래 나 좀 순수한 모습으로 같이 점점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오늘 왜 좀 얌전하게 입었네. 뭐 이런 옷이 요새 좋더라. 이러면 되잖아. 그리고 이분이 좀 너무 정치적으로 진지하게 말하면 억압돼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좀 풀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해방감, 그 자극성, 그 신남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참 재밌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을 사람은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어떤 질문이 떠오르면 결론을 답을 지금 내려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도출된 답들이 해답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일단은 그 해답은 시간이 가르쳐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맞아요. 일단은 지금의 연애를 좀 더 즐겨보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뭐 권태희가 왔을 때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논리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뭐 이런 상태로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더 한번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조종이라고 해야 되나? 운전을 해보시고 수긍하고 적응하는 음. 문제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시진 말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죄책감이 틀려 있을 먹었다는 것 건 아니고 같아요. 죄책감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닌데 네. 그게 잘못됐다고 걱정할 필요까지는 또 없으시다.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나 기우처럼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계신 남성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평상시 자기가 살았던 세계에서 접점이 없었을 수 있는 사람이니 그 사람 어쨌든 간에 만나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거기 안에서 그래야지 뭔가 겪고 이게 이 길이 아니었어든 네. 이게 나의 숨겨진 거였어든 뭔가 겪는 게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돌아갈 때가 저기 있고 이것은 잠시 겪는 것이고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그런 유예를 하는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고 이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유예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예 방어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남친을 속이고 있는 것보다 더 나빠요. 어중땡땡한. 그것만 안 하시면 나는 될 것 같아. 한 살을 어릴 때 예쁜 옷 많이 입으세요. 야하고 예쁜 옷 유예하지 말라. 야구 예쁜 옷이 뭘까? 있어요. 교복이 야하고 예뻐요? 조선 큰일 날 사람이네. 아니 이분이 지금 교복 코스프레 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교복이 그러는지. 꼭 야하고 예쁘려는 법은 없잖아. 아니 근데 교복이 야하고 예쁠 수는 있지. 남성에게는 어쨌든 간에 왜냐면 그게 어쨌든 억압기제로서의 그 섹시 큰일 나실 코드가 분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건 이미 있는 건데 뭐 세상에 존재할 건데 뭐 내가 뭐 지금 사이비 종교처럼 뭐 신이 없는데 있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코드인데 그걸 뭐 미성년자 철컹철컹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두 번째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최순실 게이트 우울증. 미국 사람들도 이제 겪어야죠. 어제부터. 이미 시작한 걸로 알아요. 도널드 트럼프 우울증. 사연자분은 정치에 관심도 없고 없으려고 노력해온 분이라 그래요. 30대 남성 애청자시고요.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너무나 우울하다고 하십니다. 그냥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라고 하고요. 뭐 이런 거죠. 밑에서는 힘들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정작 이 나라를 정신병자들이 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삶의 의욕이 너무나 떨어진다. 국가의 모든 것을 무당히 마음대로 해먹었는데 왜 자기 같은 시민들은 상식적이고 예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심정인 거예요.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럴 때 있죠. 이상한 말하고 왜 저럴까 다 깊은 뜻이 있겠지. 애써 우리 생각하면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나는 그냥 이상한 도세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한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었잖아. 그게 진리라니까. 그러니까 오커면 면도날. 이상한 내가 좋아하는 말하면 개념인데 이상한 면도날처럼 보이면 면도날이야. 저 아는 분들은 되게 이제 심각하게 단톡방에서 얘기를 했대요. 왜 저럴까 진짜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래서 결론이 혹시 치매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야. 이 게이트가 터지기 근데 전에. 이게 합리적인 과학 너무 그러니까 그쪽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답이 있냐 이랬더니 답이 다른 답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 요새 상상도 나오는 못한. 의혹인 요 며칠 그 얘기 나오죠. 프로포폴. 네. 프로포폴 중독에 의한 뭐 증상으로 보면은 그건 또 뭐 과학적으로 말은 되더만요. 의혹이긴 하지만. 프로포폴 중독 증세가 그 비슷하대요. 박근혜 그 말 어버어버거리고 그렇지. 두 문장 이상 말을 못하고 그런 거 있죠. 문장이 완결이 안 되고 그 지적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원래도 뭐 지성이 그렇게 뭐 딱히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광화문 시위에서 나가서 구호도 외치고 해봤지만 스트레스 해소 되겠죠. 거기서 같이 토로하고 구호 외치고 하면 뭐 잠시뿐이라는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는 것만도 그렇죠. 위로가 뭐 노래방 되죠. 효과도 있을 거고 네.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계속해서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래서 뭐 어차피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였나. 그래도 되나 세상이. 지금 어제부터 미국인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한 2, 3주 빨랐던 거지. 그 뭘 양반들보다. 2, 3주야. 우리는 이미 우리 선진국이라 우리 이명박 때부터 이미 사실 그러긴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이명박 네. 때부터 사실은 대선 우울증이란 말 나왔지. 그럼 네. 홍대선 씨 때문에 우울증이 대선만 다가오면 음. 저는 이름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우리한테 네, 우울증을 5년마다 주시는 한 번씩. 분. 뭐 그렇기도 하고 미국은 또 4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음. 지금껏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반박하려고 했던 지난날은 뭐가 되는가. 뭐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모든 게 다 너무나 그 우스꽝스러운 희극이 돼버린다는 이 삶 자체가. 최순실이 건드리지 않은 국정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없죠 지금 보니까. 없어요. 진짜 모든 데 다. 나는 그게 더 신기해. 어떻게 나는 이렇게 그 다 했지? 나는 왜 산책 같은 거 개 데리고 나가면 개들이 마킹하잖아요. 네. 영역 표시하는 거.
그거 있잖아. 최순실이 국가의 전체 무슨 부서 무슨 사업 막 이런 거에 무슨 진짜 음. 대단해. 나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대통령의 뇌에 빨대를 꽂은 사람이 몇 년간이나 해먹은 나라에서 그 사람이 양심적일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교양 있는 시민으로 살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위에서 국가를 사실 그 말이 국정농단이고 전횡이지 국가를 사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서 우리는 개미처럼 어떻게 좀 양심적이고 품있게 살아보려고 막 아둥바둥 했던 건데 이 모든 게 다 어지 같다는 거지 이분은. 그러니까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 자기를 포함한 사연자는 착하고 말 잘 듣는 노예 진실이 뭔지 모르는 노래 있잖아. 엉클통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사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렇다고 일부러 이미 가지고 있던 인간적 품위를 내버릴 수는 없지 않냐. 근데 인간적 품위를 갖고 살아서 뭐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왜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지 뭐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비슷한 감정이 없진 않았어요. 들긴 지금도 하죠. 있고. 네. 근데 나는 솔직히 그래요. 그럼 난 반대로 물어볼게. 여태까지 좋은 사람 연기한 거야? 연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 이건 이제 내 양심의 문제라는 거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건 내 마음의 당위지. 네. 나는 적어도 그래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사실 하여튼 그럴 마음이 없어. 나는 그냥 강간하고 방어하고 살인하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하면 잡혀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척하고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하고 대표님 마음의 막 소리. 이렇게 밖에 나가서 불 지르고 싶고 막 이렇게 여고생 몰카 찍고 싶고 막 그런 네. 그렇게 살았냐는 거지. 아니 지금 대표님은 칸트의 철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사연자도 그렇고 마음의 어둠과 폭력성이 다 있다고 치자고 비겁한 거. 왜냐면 이 근데 질문이 결국 그 얘기라는 거지. 네,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저도 사실 좋게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저도 선량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학습을 받고 교육을 받고 법질서가 있고 준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야만인으로 태어나서 어찌 문명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덜그덕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만큼 남도 그럴 것이다라고 상정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럼 그 법질서를 강제하는 게 우리에게 문명을 강제하고 품위를 강제하고 법질서를 강제하는 게 국가인데 그 국가를 소유한 사람들의 실체를 보라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일단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빡침을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 두 개를 분리해달라는 거지. 네. 뭐냐면 일단 내가 왜 칸트적인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분리하자고.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난 이해한다니까. 네. 이해는 하는데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러든 그러니까 근데 그 본인이 그런 마음을 안 갖고 있다면 나는 그건 상관없어. 상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옛날 저희 바람피는 사연도 얘기하면 그건 네. 국가가 알아서 정리해 줄 거야. 문명 국가라면 적어도. 불 지르고 이러면은. 알아서 정리해 줘. 그건 본인이 마음껏 하시면 알아서 이렇게 공짜밥 줘요. 콩밥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건 상관 안 해. 뭐 괜찮아. 네. 하시면 돼. 그냥 이렇게 나는 다만 본인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다라면 그거는 본인 스스로 일단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왜 살아? 나도 그럼 막 해 먹을래라는 거라는 거지.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가 길담배 안 하고 길거리에 담배 안 버리는 이유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한편으로 학습되기 때문이잖아요. 그 예의가 아니고 그러면은 우린 참잖아요. 그 예의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우리 국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드러난 실체를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랑 내가 자꾸 분리를 하자 그러냐면 자기 개인 윤리는 그건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자 이제 그건 됐어. 그러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 최순실 때문에 이명박 때문에 예를 들어 같은 나쁜 짓을 했는데 되게 해먹은 놈이 있다 이거 치가요. 그래서 저놈이 했으니까 그럼 나도 해먹으면 되겠네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의 그 만인이 적인 그런 야생으로 돌아가자.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개인이 사는 윤리를 갖고 자꾸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억울하니까 마음은 이해하는데 본인도 아닌 거 알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난 별로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인 거고 그다음 둘째 나는 사실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이 지금 최순실 박근혜 네. 얘기를 들으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를 들어 밖에서 누가 외국 사시는 분이 친구분이 네. 그런 얘기하는 거. 뭐 외국에 뭐 니네 나라 뭐 어쩌고 무슨 일 있다며. 샤머니 어쩌고 한다며 이러면서. 창피해 죽겠다 그러는데 특히 뭐 일본에 사는 친구가 그랬는데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창피해 죽겠다. 왜 창피해? 나는 일단 니들은 일단 동아시아에서 시민혁명이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 입장에서 어디 후진국 따위 그런 정치적으로 후진 나라가 국민소득이 높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후진 나라가 뭘 대 무슨 저기 투표 시스템도 전근대적인 데가 일단 그건 별로고 둘째는 우리가 걔들을 잡아내고 대통령이 나와서 고개를 숙인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는 완벽하지 않아도 민주주의라 우리가 만들어낸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 선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구멍 나 있다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동시켜서 누군가를 벌 주려고 하고 심지어는 내가 제일 희망적인 게 뭔지 알아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30%였는데 지금 5% 남았다며. 그럼 빠진 사람이 25%잖아. 저는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어쨌든 네. 뭐 두 수치로 빠졌다면 네. 난 25%의 그 사람들이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의 비논리와 무논리성은 그러니까 적어도 그분들이 박근혜가 불쌍해서 찍어준다라는 이런 비논리성은 있다고 쳐도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건 용인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세련됐다라고 나는 본다는 거지. 만약 그게 수치가 그렇다라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중국에서 중국 네티즌들도 까올리 빵츠 저 나라 망했다고 무당. 게다가 공산혁명을 일으킨 나라니까 무당이라고 하는 게 비신이잖아요. 그죠. 공산주의 혁명 사상이랑 너무 대척점이 있는 거다 보니까 엄청 무시했다고. 그러면서 막 굉장히 놀리고 무시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했고. 모든 나라가 신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사진이 중국 웹에 뜨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집단을 어쨌든 연기지만 고개는 숙였잖아. 그게 중국 웹에 그 뉴스에 뜬 거예요. 그걸 보고 중국 네티즌들 반응이 한국은 선진국이라 그런 거예요. 선진국이니까 그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걔네 여당은 공산당이잖아. 그 광화문에 그렇게 모임 천안문처럼 탱크 나온다니까. 내가 너무 중국엔 집회를 못 하니까. 내가 중국 너무 무시하는. 아니 그래서 중국 그렇잖아. 네티즌들이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민주주의란 위대한 거구나 이런 그 네티즌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대표님 말씀 맞는 게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중국 계시는 이제 교수님이 중국 내에서 규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사람들 모이는 거 극히 싫어하고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고. 그리고 외국인이 모이는 건 정말로 훨씬 더 극도로 싫어하는데 그래도 못 참여해서 안 되게 해서 유학생들이나 아니 사람들끼리 모여서 근데 말씀하셨대요. 그분 오래 그쪽에 계셔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이라서 뭐 이렇게 모이면은 공안에 잡혀갈 수도 있다. 이거 감수하고 오시라고. 그래도 한 50명이 모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지만 나라가 이래서 우리가 모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하기가 진짜 힘든 나라라고 중국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자체. 근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경찰에게 어떤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그 작동 방식.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작동 방식 사이사이 구멍이 많단 말이야. 그 구멍을 통해 최순실 씨가 뭘 했을 수도 있고 뭐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척하면서 안 했다든가 여러 가지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구멍은 이 작동하는 시스템 위에 조금 더 보완해 나갈 거지. 그게 이 작동하는 시스템 자체가 글러먹었다라고 판단할 나는 근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 근거가 맨 앞에 얘기했던 거. 내가 그럼 남 좋으라고 이걸 하는 건가? 그건 난 아니라는 거지. 내가 적어도 남과 타인과 나 자신에게 최대한의 우리가 배웠다라면 인격적인 삶으로서의 예의를 무례하지 않음으로써 삶을 합리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이분이 인간적인 품위가 있고 양심적이고 그런 나름의 양심을 지키고 사는 애초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짜증이 나신 거예요 지금. 그죠. 그거 이해한다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것도 이해하고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100원밖에 못 버는데 남들은 누구 친구 잘 만나서 전화 한 통화로 몇만 원, 몇천 원, 몇 억씩 가져가면 화가 나죠. 근데 당연하지. 게다가 그 돈이 국민 세금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 물론 이게 되게 답답한 얘기일 수 있어. 그래서 뭘 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 여러분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국민 대중에게 권력이 내려왔다는 게 이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 그러니까 지금 이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어떡하냐 이러는데 스트레스 저도 받고요. 저도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뮤지컬 그 제작 편수 완전히 없어졌고 그 뭐 행사 대표님 뭐 우리 순위 떨어지는 거 봐. 그러니까 우리 안 하려면 순위 떨어지고. 당장 저희도. 그러니까 그 행사가 다 말랐다면서요. 아니 지금 이게 거의 어느 정도냐면 세월호 사태 때랑 똑같아요. 제2의 세월호. 그때도 사실 그거보다 지금 더 심할 것 같은데. 모든 게 스탑돼. 특히 엔터 계열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업은 다 스탑됐단 말이에요. 당시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도 망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 또 그렇잖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똑같이 됐어요. 지금 뭐 나는 그 생각은 했지. 예를 들어 우리가 비정치 파케니까 내년 대선에 어차피 우리 뭐 순위 한 500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갑자기 1년 반 동안 그렇게 될 거야.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 사실 나래도 그래. 차트를 보고 있는데 최순실 뭐 예를 들어 뭐 7시간의 비밀인데 옆에 스위스 용병 얘기하면 이거 뭐야? 아니 근데 저만 해도 최순실 외에 다른 뉴스를 안 봐요. 아니 내가 에피소드 내가 구독한 방송국 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듣는데 우리 방송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나는 우리 방송은 내가 편집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듣는데 저기 쭉 듣다 보면은 나래도 그래요. 중간 사이에 너무 생뚱맞는 거야. 스위스 용병 이거 뭐야? 지금 7시간이 부르란 얘긴가? 그 조용하란 얘긴가?
딴지일보에 기사 3연작을 썼어요. 네. 상중하로 나름 그 개인적으로 나눠가지고 최순실 사태가 가능했던 우리 대한민국 사회 본질은 뭔가 뭐 이런 취지로 썼는데 제 안에 어둠을 끌어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어요. 제 마음도 부정적이었고 부정적인 기사 쓰니까 또 부정적이 되는 거야 사람이 더. 그래서 이분 지금 사연 보내신 분과 같은 심리 상태로 제가 한 일주일을 보냈어요. 네. 그런데 장점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 분노를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관점을 풀어내서 내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풀어내서 글로 정리해서 대중에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게 노래방 효과가 있는 거야. 그 며칠 동안은 굉장히 우울했는데 조금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런 어떤 정치적 의견을 표출한다는 게 전달하고 투쟁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스스로를 위한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라는 게 여러 가지 그 맥락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건데 표현함으로써 느껴지는 어떤 감정적 효과까지도 사실 현대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다 누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집회에 그런 그 순기능이 반드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이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술자리에서 최순실에 분노하신 술 친구 만나서 욕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최순실 씨 우리 그럴 수 있는 변호사가 나라잖아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집회하는 거 집단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런 얘기할 때 내가 약간 왜 진짜. 우리 술 먹을 때도 좀 내가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난 네. 그걸 문자 그대로는 이해해주는 편이잖아 내가. 아니 그렇죠. 문자 그대로는 나는 이해한다고. 그거 그 사람 문자 그대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 네. 근데 이제 네가 할 말은 그걸 아니지. 지금 네가 하면 안 되지. 네가 왜 이제 뭐 공안 그런 검사 출신이면서 뭐 그런 얘기인데, 아니 근데 문자 그대로는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 오케이.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거기까지. 대신 네 입에서 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건 내가 흡수.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됐잖아. 근데 그다음 이제 메타적인 거, 컨텍스트. 너 누구니? 그러니까 그 말한 당신 내규? 요 얘기인 거. 요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너님은 누구신데?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시고, 그리고 저는 두 가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보다 오히려 내가 이게 개인적인 영역에서 PC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PC가 무슨 저기 뭐야?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 폴리티컬. 근데 정치적 올바름이 politically 그러니까 correct. 뭐 어떤 한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치적인 거 있잖아요. 인종이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뭐 우리 소수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올바름을 유지하는 거 그걸 PC하다고. 근데 이제 PC함이 생활인의 행동 윤리, 예를 들어 내면적인 행동 윤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밤에 교복 입은 야동을 본다고 해서 네. 그것이 PC하냐 PC하지 않다라는 건 판단의 근거가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복 입은 야동이 만약에 그게 어떻게 생산되었고 어떻게 들어왔는가, 예를 들어 그게 일본 거라면 저작권 위반이 있지 절대는. 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비호해주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물지 않죠. 네. 뭐 아니면 하다못해 뭐 그녀가 일본에서 어쨌든 매춘 산업, 일종의 간접적인 매춘 산업이 뭐 이런 류의 어떤 맥락들이 있는데, 그런 류의 의미에서 폴리티컬 코렉트네스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와 개인의 행동 윤리, 심적 윤리, 내면의 침실의 윤리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네. 청교도라고, 청교도. 네. 근데 요즘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시면 난 좋을 것 같아. 무슨 얘기냐? 우리끼리 만나서 최순실 2년 전에 하실 수 있어요. 네.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딘가에서 또 2년 전에 하는 건 좀 별로예요. 어디 막 이게 집회를 나가서 발언대에서 하신다던가. 네,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저는 또 그것도 있어요. 여기 뭐 무당이 뭐 판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거, 아까 되게 좀 내 기준에서 솔직히 말하면 되게 모든 종교가 사이비. 사이비는 따라서 비합리적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종교가 당연히 비합리적이라고. 그러니까 네. 나는 이게 최순실 씨라는 그냥 그 자기 친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어떤 정신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선출된 권력이 전행을 했다가 핵심이지. 그녀가 무당이든 목사든 신부님이든 뭐 아줌마든. 사제든 랍비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빡친 게 그 무당이란 것도 그죠? 있지만 그런 류의 근데 그 비합리성에서 자꾸 좀 더 분노 게이지를 올린다는 거지. 있지만 그런데 그 분노 게이지를 올린 거를 또 정당화 시켜준 건 최순실 본인이. 왜냐하면 너무 구려. 뭐 손만 댄 게 다 구려. 아니지, 구리지. 로고 하나까지도 솔직히 그러니까 못 봐주고. 여러분의 화는 정당한데 그런 옆에 있는 사파들 걸로 분노 게이지를 더 조정하지 말라는 거. 그거 다 옳지 않다고. 뭐냐면은 무당 그럼 무당 대신에 뭐 예를 들어 뭐 랍비면 뭐 괜찮아요? 뭐 목사면 괜찮고 뭐 사제면 괜찮아? 뭐 MIT 나온 그런 고학력 남자면 괜찮아요? 괜찮아. 뭐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 상관없다고. 그건 상관없고. 그리고 뭐 저기 뭐야 고영태 씨의 전 직업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럼 그분이 호스트바 출신이 아니라 저기 뭐야 그냥 뭐 연예기획사 사장님이거나 재벌 뭐 괜찮아요? 그분이 고영태 씨가 이재용이면 괜찮냐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그리고 뭐 그 정유라에게는 정유라 본인이 그런 학업과 그 네. 학교 그 학적 뭐 이런 위조 의혹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녀가 누구를 만났든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미혼모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뭔 상관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의 남편이 되실 그분이 뭐 이전에 뭐 이거 완전 도대체 몇 가지 혐오가 다 등장하는 거야. 핸드폰을 팔았다는데 심지어 그걸 폰팔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몇 가지 혐오랑 당신들의 분노는 옳은데 살 빼라는 둥. 근데 이제 그런 내가 좀, 이렇게 말하면 피로감을 느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해. 내가 개인의 행동 윤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우리끼리도 술 먹으면서 야, 그 뭐 이럴 수 있지. 예, 근데 최순실 사태는 너무 충격적이고 참혹한 사태라 이 사태를 보면 사람들이 분노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분노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터져나온 분노를 억제해가면서 그래도 피시하게 정치적으로 나 그 얘기 그 얘기 안 그 얘기를 해요. 하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 시발년 그럴 수 있다고. 음. 그런데 어이 남창 새끼 오빠 새끼 그래도 돼.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불만인 거는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난 솔직히 그리고 인터넷 댓글에서도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삐처리 해주세요. 뉴스타파 이런 데서 헤드라인으로 꼽는 게 고작 아녀자가 이런 식의 그런 거. 그걸 언론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남 그런 거. 아줌마가 언론은 그러면 안 돼요. 기자분들은 그런 혐오에 편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니까 우리 개인의 윤리에서 그건 화가 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냥 그건 욕이라고 인지를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평상시에 여자들을 뭐 남자들을 폰파리들을 뭐 무슨 뭐 오빠들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비하해서 부른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나니까 좀 그렇게 했다 정도로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기자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잖아. 내가 방금 그렇죠. 말한 개인 영역인데 그런 걸 다 뒤섞어 가지고 왜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를 그런 식으로 여기 이거야말로 되게 차갑게 등장해야 되는데 차갑지 않고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만 이렇게 막 그러니까 애쓸 데 없이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파헤치기 위해서 에너지의 총량을 써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쏘시개를 그런 식으로 지저분한 불쏘시개 안 넣어도 어차피 지금 이건 임계점을 넘은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사람이 왜 금방 식는 이유가 분노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 우리가 여기에 쓸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우리 게 영원히 탈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 에너지의 총량은 글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차가워지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무당인이 호스트바니로 불타오른 다음에 수만 가지 혐오를 생산해내면은 이건 하나만 한 거야. 그럼 그 결국 남은 건 뭔지 알아요? 이러니까 호스트바는 안 되고 폰파리들은 안 되고 라는 식으로 뭐 여자는 안 되고 강남 아줌마들 맘충 안 되고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 개인의 영역에서 하시라고. 나도 근데 본인이 알고 있으면 상관없다고. 그리고 직업인들 그 몇몇 분들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 그렇잖아. 자, 우리 이거 뭐 사실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최순실이 잘못된 거지 무당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고영태가 잘못된 거지 호빠는 불법이구나. 하여튼 그런데 그거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에서 뭐 이렇게 그렇지. 현행법상 네. 금지된 직업.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디 겨우 무당년이 말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잘 살고 있는 괜찮은 무당들 많잖아요. 무당을 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자체를 일반화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물론 술자리에서 그래도 되는데 언론까지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을 공론의 장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끄집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겨우 그냥 동네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 따위가라고 하면 동네 아줌마 우리 엄마들 다 동네 아줌마들이지. 그리고 그 반대 그런 식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혐오를 재생산해놓고 그런 사적인 데다가 PC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 그것도 조심하라는 거지. 이거는 올리버 크로멜이야 그러면 진짜. 예를 들어봐. 예를 들면 뭐지 뉴스로는 뉴스타파 이런데 기자를 하면서 폰파리들 뭐 호빠 출신 막 이래놓고 정작 이렇게 우리끼리 술자리 만든 내가 기자야. 근데 오랜만에 술자리 야 너 기자니까 그런 거 안 되면 그 무당년이 어떻게 했을 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교양 없이 말을 그렇게 하냐? 이거 저기요 그게 바뀌셔야 돼요. 차라리 바뀌셔야 돼요 그게. 바뀌어야지. 그 두 개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 지금. 그게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이게 바로 우리가 욕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방송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어떤 뭐 힙스타라든가 그런 류의 그런 뭐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놓고 트위터의 개인 계정에다가만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요즘 왜 트위터 말투로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자기의 혐오를 발산하는 것들 넘나 싫은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옛날 유행인데.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여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여자가 아니라 멍청한 여자잖아요. 최순실은 몰교양한 여자잖아요. 탐욕스러운. 그런데 둘의 조합 자체가 우리 진짜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그쪽에 본능적으로 화살을 자기네들한테 오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 둘이 그 사진만 봐도 짜증 나잖아. 그런데 어차피 박근혜는 어차피 금치산자였고 그리고 최순실은 어차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이렇게 농단할 것이었잖아요. 어차피 한 명은 금치산자고 한 명은 사이비라고. 그러면 두 사람의 존재를 알고도 이렇게 방조하고 조장한 그거는 그 솔직히 말 그 이명박이잖아.
그지? 그 새누리당이잖아. 그러면은 진짜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순회가 되도록 알면서 내버려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게 개인으로 자꾸 화살이 가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일각에선 나온다고 보수 세력, 보수 정치 세력 전체를 야권이 국민으로부터 분리시킬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지금 계속 대통령 하야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정치 생명 끝났어요.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이 식물이다. 생각해. 지금 탄핵 정국을 못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 탄핵 맞아봤다 역풍 맞아서 그렇잖아. 근데 난 그 부분에서 얼마 전에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거에 100번 동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내가 워딩을 정확히 얘기해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말뜻만 얘기하자면 네. 정치하는 사람은 이게 내 국가라는 주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게 내가 역풍을 맞던 간에 그것의 원리 원칙에 맞게끔 주체의식을 갖고 뭐 그게 탄핵이 됐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탄핵을 못 한다는 게 당리당략에 의해서 네. 이렇게 한다라는 느낌은 간 보고 눈치 보고.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거 똑같다는 거지. 그거는 그게 당장 예를 들어 뭐 좋아 역풍을 탄핵했던 역풍 먼저 다시 콘크리트 집결해서 다시 또 민주당이 안 되고 집권을 못했다? 그거는 결과론이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나라를 어쨌든 살려보겠다고 하고 주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뛰어나가겠다 하는 거는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이제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생각은 해. 그러니까 난 홍 작가 말에 100% 동의해. 그 보수 정권들이 그런 식으로 묵인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었다. 알고 있었다. 동의하는데 나는 또 내가 왜 항상 문자를 그대로 분리했을 때 네. 그건 난 인정해. 새누리당 애들 중에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거에 그 몰랐다가 어떤 의미의 몰랐다라는 건지는 그건 좀 인정해 줄 수 있어. 부정부패 비선실세 존재는 알았지만 알았는데 요 정도로 이렇게 할지는 세뇌당하고 이 정도로 비합리적일 줄은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상상력 밖을 넘어가잖아요, 솔직히. 모든 국민들의 상상력 밖을 넘어갔죠. 왜냐면 옆에서 예를 들어 우리도 전두환 우주로 쏘아 올라갔지. 장세동 같은 사람이 옆에서 막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뜬답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렇지. 어떤 몇십 년에 걸친 길고 긴 정신 공격에 의하여 사람을 금치산자로 만들어서 했다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보수 정권 애들이 몰랐다라는 의미는 이해는 해. 왜냐면 진짜 앞에가 빠진 거지 관료가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왜냐면 그 사람들도 어쨌든 좋은 데 나오고 되게 합리적인 뭐 검사, 판사, 교수 출신인데 자기들의 우리의 합리적인 의미의 상상력을 넘어가잖아. 그리고 나 그게 웃겼어. 그래서 그 사람이 몰랐다라고 말했을 때 저거 리터럴리 몰랐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문자로 따지면 알긴 알았는데 그 느낌인 줄 몰랐던 거지. 왜냐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자기들도 어차피 새누리당이니까 이명박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쁜 짓 했다라는 거 정도는 알았을 거야. 근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무슨 되게 내가 자주 쓰는 표현 이렇게 시나리오 쓰면 욕먹는다고 그런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 게임 시나리오 되면 안 돼. 이 와중에 또 새록새록 그런데 이명박은 또 다 알고 있었다. 그렇죠. 역시 각하다.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 이분. 각하가 최고입니다. 각하가 최고입니다. 좋은 칼이야. 나쁜 데 써서 그렇지. 네. 좋은 칼이야. 진짜로. 자, 그래서 결론이 이거네요. 분노는 피시하게. 그죠? 분노를 억제할 필요는 없다. 그럼요. 그러나 공론의 장에선 피시하게. 그죠? 그건 맞는 말이지.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그렇게 희망이 없는 나라는 아니다. 솔직히 중국이랑 일본이랑 비교하면 아니, 우리나라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4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나라가 굴러갔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대단한 나라야. 우리는 이명박 각하 때부터 우리는 그래도 지금 내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아직 내성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를 맞았다. 그래서 불행은 우리 것만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 이 투표는 2012년 한국에서 시작하여 영국 브렉시트를 거쳐 미국으로 그러니까 그 트위터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 우리 트럼프 얘기 2부부터 해야 되니까요. 트럼프와 힐러리 얘기죠. 그렇죠. 1부. 아니 트럼프와 클린턴 얘기죠. 힐러리라고 하는 게 맞아요? 클린턴이라고. 내가 이거 왜 괜히 클린턴이었다 여혐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클린턴이 둘이잖아요. 부부잖아요. 빌 클린턴이 있고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있으니까 구분이 용이하고 그러면은 힐러리라고 쉽게 하는 도널드와 거지. 힐러리라고 하면 되죠. 아니 뭐 이게 성과 이름 때문에. 네. 아니야. 근데 트럼프 입에 너무 맞아. 도널드도 좋은데 왜? 상징으로 부릅시다. 그 그러니까 상징으로 불러. 이 씨와 박 사장 이런 식으로 전혀 대비는 다르지만 도사장과 그 사람을 딱 지칭할 수 있는 걸로 합시다. 우리 트사장 힐마다 이럴 순 없잖아. 트럼프와 힐러리로 합시다. 그냥 트럼프와 힐러리로 하고요. 트럼프와 힐러리 vs 놀이 할 겁니다. 누가 더 최악인가? 저는 저희들 더 방송의 낫는가? 기조는 우리가 이제 이거 갖고 저희도 이제 정치를 잘 모르고 낫는가가 아니라 나은가구나. 미국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분위기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들이 선거 캠프에서 나온 네. 얘기들과 서로의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가상 유권자. 자, 이걸 다 듣고 우리도 천조국에 투표할 수 있다면. 투표할 수 있다면 이걸 다 듣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팩트 체크는 완벽하게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선거할 때 완벽하게 팩트 체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인도 아니고. 우리 선거할 때도. 우리 선거할 때도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 뭐 이명박 대통령과 예를 들어 뭐 정동영 대표 붙었을 때도 BBK와 뭐 했을 때 그런 거 이제 세세하게 진짜 그냥 심하게 말해서 공약집 한 번 안 읽고 투표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쫙 이렇게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그래서 저희 방송 끝까지 들으시고 아 이제 누구를 보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내일 2부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시고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호님,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작가홍 배선이었습니다.